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7강 삼국시대의 문화와 대외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한국에 처음 전래된 때는 삼국시대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 전래된 불교는 고등 종교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는 새로운 사회 윤리관 확립에 기여해 고대 국가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는 단순히 종교의 범주를 넘어 중국과 인도의 문화까지 전해줌으로써 한국 고대 문화 성립에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삼국시대에 처음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에 중국의 전진을 통해 372년에 불교를 전해받았습니다. 백제는 침루왕 원년에 중국 동진에서 온 인도 승려 마라나타가 불교를 전해줌으로써 384년에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는 각기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전진과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전래받았기 때문에 큰 갈등 없이 처음부터 왕실에 의해 환영을 받으며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는 좀 사정이 달랐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5세기 눌지왕 때였습니다. 고구려의 승려 무코자가 신라에 들어와 포교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 이후 중앙집권적 체제가 확립되어 가면서 거풍왕 때 비로소 527년도에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한국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의 통합을 꾀하였습니다. 왕은 곧 부처라는 사상이 왕권을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삼국의 왕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데 앞장선 것은 모두 왕실이었습니다. 왕실이 불교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중앙집권적 체제, 정치체제의 수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국이 연맹국가의 단계를 넘어 강력한 왕권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습니다. 동네에는 건국신화 등을 통해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왕의 지위나 어떤 지배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러나 영역 확대와 국가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자연신과 조상신을 섬기는 전통신앙만으로는 사회를 이끌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왕권의 수립을 통해 귀족 세력을 누르고 독려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배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전해진 불교는 지배 이념으로 적당했습니다. 고려나 백제에 비해 신라의 불교 공인이 늦었던 것은 그만큼 중앙집권적 국가로의 발전이 늦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수용된 불교는 왕실과 국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적극 활용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왕은 곧 부처라는 사상에 따라 지배층인 귀족은 보살에 비유되었습니다. 보살은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의 소리 표기인 보리사탈의 준말로 구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교에 기이하는 것은 하나의 왕을 받드는 같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일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왕권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 세력 통합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은 호국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호국이 곧 호법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불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당시 호국 신앙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승려들이 전쟁이나 정치에 가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승려 도림은 장수왕의 한성 공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백제에 와서 첩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라의 원광은 세속 5개를 정할 때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사군 이충이나 전쟁에 임하면 물러서지 말라는 뜻인 임전무태를 넣었는데 이 또한 호국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랑도의 사군 이충이나 임전무태는 하랑도가 아,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백제 멸망 후 복신과 함께 주르성, 지금의 한산에 응거하며 백제 운동을 주도했었던 도칭 역시 승려였습니다. 복신은 백제의 왕족으로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자 승려 도친과 함께 백제의 부흥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삼국은 또한 국가를 보호하려는 염원을 담은 사찰과 탑을 많이 건립하게 됩니다. 백제의 모왕은 미륵사를 세웠고 신라의 선덕 여왕은 항룡사 구층 목탑을 세웠습니다. 또한 불교와 함께 음악, 미술, 건축 등 선진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교는 귀족 불교로 발전하였고 점차 일반 백성에게 전파되면서 이제 미륵 신앙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미륵 신앙은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는 신앙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사회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그런 신앙입니다. 다른 한편 삼국에 전래된 도교는 산천 숭배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전해지면서 사원을 세우고 탑과 불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원으로는 진흥왕 때 세운 항룡사와 백제 모왕 때 세운 미륵사가 있으나 애석하게도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탑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곳으로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육체나 사체를 뜻하는 사리라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고승이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화장한 뒤에 몸에서 발견되는 구슬 모양의 결정체, 유구를 가리켜서 사리라고 말합니다.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과 신라의 분황사 석탑이 아주 유명합니다. 6세기부터는 불상도 제작되었는데 백제의 마의 열애 삼존상과 신라의 석조 열애 삼존 입상이 대표적인 불상들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두 불상이 있는데 우편에 있는 것이 백제에서 만들어졌었던 마의 열의 삼존상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던 석조열의 삼존 입상입니다. 또 이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유명한 석탑들이 있는데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미륵사지 석탑이 좌편에 있는 석탑이고요. 우편에 있는 것이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분황사 석탑입니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미륵신앙의 유행으로 미륵보살 방가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륵
방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형상, 부처가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상들이 방가상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에는 한자가 보급되고 학문이 발달하면서 교육기관이 이제 설립되게 됩니다.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을 세워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쳤고, 백제에는 오경 박사를 통해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 의박사, 의료 교육기관을 통해서 의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문과 역법 등을 가리키는 역박사 등이 교육기관으로서 자리했었습니다. 또 신라에서는 임신서기석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당시 젊은이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이 임신서기석인데, 임신서기석에는 신라의 두 청년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유교 경전 학습에 힘쓸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국에서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영영만 때 이문집이 심집이라는 역사서 5권을, 또 백제는 근초고왕 때 박사고흥이 서기를, 그리고 신라는 6세기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역사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삼국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왕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하기 위해 천체 관측을 중요하게 여겨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영주에 현존하는 첨성대는 7세기 신라 성덕 여왕 때 건립된 천문 관측 기구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사진이 바로 아직도 경주에 남아있는 7세기의 첨성대입니다. 삼국시대 제7강 삼국시대 문화교류, 삼국시대의 문화와 문화교류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